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브랜드 마케팅의 중요한 내용, 이 내용을 체계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브랜드 가치 목표를 어떻게 설정하는가, 그리고 브랜드 프로젝트 진행 절차는 어떻게 하는가, 브랜드 조사와 평가 방법은 어떤 것이 있는가, 그리고 브랜드 관리 조직 편성은 어떻게 하는가 부분에 대해서 수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브랜드 마케팅이란 무엇인가 하는 부분, 그리고 브랜드 메인테넌트와 재구축은 무엇인가, 브랜드 유지와 재구축이죠. 그리고 새로운 브랜드를 개발은 어떻게 할 것인가, 브랜드 체계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 그리고 브랜드 커뮤니케이션은 어떻게 이룰 것인가, 또 브랜드 조사 방법과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브랜드 마케팅은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하는 거하고, 일본의 케이스 스터디 그리고 한국의 마케팅 사례를 모아서 수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브랜드 마케팅인데요. 제품은 공장에서 만들어진 것이지만 브랜드는 고객이 사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미가 나왔다, 그런데 2,000쌀이다, 이건 브랜드죠. 김치인데, 김치는 김치인데 종갓집 김치, 그래서 이건 브랜드라는 것입니다. 김치가 제품이라면 종갓집 김치, 이게 브랜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고객의 기대에 계속 맞춰가는 것이 브랜드 역할인데요. 고객의 기대에다가 기업의 약속이 들어가서 유대관계를 구축해 가는 것이 브랜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다 배웠던 내용인데 한번 체계적으로 이렇게 한눈으로 볼 수 있게끔 정리를 해본 것입니다. 브랜드 네이밍에서 브랜드로 진화돼가는 내용인데, 고객의 입장과 기업의 입장을 들어서 1단계, 2단계, 3단계를 정리해 봤습니다. 고객은 인지하는 것, 그 다음에 신뢰하는 것, 그리고 나중에는 그 브랜드에 대한 애착을 가져가게 되면 노열티가 생긴다고 하죠. 브랜드를 알게 되고 이게 신뢰하게 되고, 그 다음에 애착을 갖게 하더라. 기업은 식별 가능하는 거, 다른 기업과 상품이 다른 내용에 대한 이름이나 마크로 식별 가능하게 해주고, 그 다음에 품질 보증을 해서 잘 만들어서 기업 목적 달성을 하는 이런 내용으로 3단계로 올라갑니다. 1단계, 2단계, 3단계 이런 방식으로 진화하더라. 그래서 좋은 브랜드로 승화되겠죠. 고객이 애착을 가져갔을 때. 고객의 가치 중심을 둔 통합적 마케팅 활동을 이런 방식으로 한다는 내용인데, 프로덕트, 프레이스, 프로모션, 프라이스는 마케팅 4대 요소, 4P라고 그러죠. 중요한 요소입니다. 제품과 가격, 그리고 홍보 판촉, 유통, 이 네 가지를 잘 믹싱을 시켜야 된다. 그래서 브랜드 기본 가치를 꾸준히 체계화 시켜 가야 되겠죠. 그래서 브랜드 관리 시스템, 조직 체계를 가져가고 고객이 지각하는 브랜드 이미지로 가는 것입니다. 이게 브랜드 마케팅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브랜드 마케팅이 가져다는 효과는 당연히 이익 효과죠. 그런데 다시 이야기하면 브랜드는 자산 효과가 있다. 왜냐하면 파워 브랜드가 됐을 때는, 명품 브랜드가 되거나 파워 브랜드가 됐을 때는 엄청난 큰 자산 효과로 온다. 그래서 브랜드는 경쟁자와 차별화하고 고정 고객화하고 또 가격 경쟁을 회피할 수 있습니다. 좋은 브랜드가 됐을 때. 유통에서 취급을 촉진하는데 서로 브랜드를 유치하려 하겠죠. 그래서 유통의 취급을 촉진할 수 있다. 프로모션 비용의 효율화인데요. 당연히 유명 브랜드가 됐을 때는 프로모션 비용이, 판촉 비용이 훨씬 적게 들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장기적인 이익의 원천이 되더라. 그러니까 브랜드 마케팅을 해야 된다 하는 내용입니다. 브랜드 마케팅의 실행 절차에 대해서 여기서 지금 그림으로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계획을 세우고 기본 설계를 합니다. 브랜드를 어떻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전략을 실행하고 다시 검증을 해서 평가를 해봅니다. 그래서 괜찮았고 좋았던 내용을 분석을 해서 다시 계획에 집어넣고 그 좋은 내용을 실행하고 평가하고
다시 계획으로 피드백을 해서 계획 세워서 실행하고 평가하고 이렇게 노테이션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브랜드 현상과 미래 환경 분석인데요. 브랜드 가치 규정이 돼야 되고 브랜드 심볼을 설계해야 되고 시장 전략 시나리오를 구축해야 되고 통합적인 브랜드 전략을 실행을 해야 되고 브랜드 전략의 검증과 평가가 이루어져야 되는 내용을 간단하게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봤습니다. 이 내용을 지금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가져가야 되는데요. 지금 브랜드 유지와 재구축의 중요성은 뭔가 하면 롱셀러 브랜드가 돼야 되는데 오랫동안 유지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면 유지가 잘 돼갈 것인가, 그리고 또는 강화될 것인가, 그리고 브랜드를 어떻게 재구축할 것인가 하는 내용입니다. 메인테넌트라고 하는데요. 그냥 보통 그냥 기본 단어로 씁니다만은 처음 들었을 때 이해하기 힘들다면 유지라는 내용으로 뜻을 생각하시면 돼요. 브랜드 유지와 재구축 단계를 다시 아까 들었던 이 그림을 그려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획을 세우고 전략 고객의 특정화 브랜드 가치 규정을 해서 계획을 세우고 그 다음에 시장 전략 시너리와 통합적 실행 계획을 세워서 통합적 실행을 실시하고 검증해 봅니다. 검증은 커뮤니케이션 브랜드 평가를 해서 다시 평가를 하는데 여기서 괜찮았던 내용을 어떻게 해요? 미래 환경 트렌드라든가를 전망을 해서 다시 계획으로 들어가는 이 방식의 그림을 보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브랜드 메인테넌트와 재구축을 어떻게 실시할 것인가 중에서 브랜드 분석과 가치 설계인데요. 여기에서 지금 PDS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고 평가하는데 이 과정 중에 지금 분석에 관련된 내용을 이야기하려 합니다. 지금 계획을 여기서 세우는데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고 평가해서 분석을 하는데 분석의 관점을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브랜드의 자기 확인, 브랜드 역사 분석, 사내 브랜드의 수합 분석. 수합 분석은 뭐냐면 SWOT 분석인데요. S는 강점, SW 약점, 그리고 O는 기회, 그리고 T는 스렛, 위협 요인입니다. 그래서 내부 환경, 강점과 약점을 파악하고 외부 환경, 기회와 위협을 파악을 해서 강점으로 기회와 위협을 어떻게 전략을 세울 것인가, 그리고 약점으로 기회와 위협을 어떻게 전략을 세워서 커버해 갈 것인가 하는 내용을 분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쟁 브랜드 포지셔닝 분석인데요. 고객 브랜드 가치 구조 분석까지를 같이 한 다음에 고객 조사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내 인터뷰를 해야 되는데 경영자층부터 일반 사원층까지 전문가 인터뷰를 하고 유통관계자 인터뷰를 해서 분석을 한 다음에 기본 설계에 다시 반영을 하는 그런 방식을 하겠습니다. 통합적 실행 계획의 책정인데요. 여기에서는 이제 통합적으로 이런 브랜드 동인을 발견해서 시대의 브랜드, 고객 동향의 새로운 흐름을 파악하고 경쟁 브랜드의 움직임, 신상품, 신기술 이런 것들을 파악한 다음에 트렌드를 파악을 해서 광고 표현 계획을 세우고 어떻게 표현을 해야 사람들한테 잘 먹힐 것인가 하는 부분, 그리고 매체도 선택을 잘 해야 되겠죠. 예전에는 4대 매체라 그래가지고 TV, 라디오, 잡지 뭐 이렇게 광고를 신문 이렇게 광고를 했는데요. 지금은 인터넷 광고 아니면 SNS를 활용한 홍보 방법을 많이 하고 있죠. 그리고 프로모션 계획은 어떻게 할 것인가, 판매와 매장은 어느 유통라인을 설정할 것인가 하는 부분을 계획을 세운다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효과 측정과 평가인데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브랜드를 커뮤니케이션을 고객과 어떻게 이룰 것인가, 그리고 브랜드 평가를 양적인 것과 질적인 것을 생각을 해서 해야 되는데
계속 진행될 사항하고 개선해야 될 사항, 강화하며 주력해야 될 사항을 뽑아보면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봤을 때나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생각이 되는데요. 이 한 줄 한 줄들이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계속 진행될 사항, 개선될 사항, 그리고 강화하며 주력할 사항, 요 내용들을 얼마나 신경 써서 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이 중요한 내용이라 하겠습니다. 브랜드 확장 검토인데요. 브랜드를 어떻게 확장시킬 것인가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모 브랜드가 안정됐을 때는 브랜드를 확장시킵니다. 그랬을 때 오리지널 브랜드의 인지도가 상승하면은 그때부터 인지도가 상승됐기 때문에 그것을 이용한 브랜드 확장을 실시하죠. 그래서 확실한 이미지 구축하고 짧은 시간 내에 인지도 획득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오리지널 브랜드가 인지도가 상승돼 있었을 경우에 그렇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초기 구입 비율이 아주 높고 유통 채널 확보가 유리하다. 왜냐하면 유통 채널에서 서로 그 브랜드를 가져가려 하겠죠. 그래서 브랜드 확장을 했을 때 단점은 오리지널 브랜드가 인지도가 높지 않았을 경우는 잘못하면 마이너스 효과가 날 수 있다. 아니면 새로운 확장 브랜드가 잘못되었을 경우 마이너스 효과가 발생될 수 있는 그런 우려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진행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브랜드를 개발을 한대요. 이걸 왜 개발을 해야 되냐면 번역기에 새로운 브랜드 런칭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내용들이 생기게 됩니다. 왜냐하면 기업 브랜드가 있고 사업 브랜드가 있고 패밀리 브랜드가 있고 개별 브랜드가 있는데요. 이런 내용들이 브랜드 확장을 해가면서 새로운 브랜드를 개발해야 고객에게 지루함을 주지 않는 그런 내용으로 갈 수 있고 또 새로운 사업을 추가해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내용의 중요한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브랜딩의 가설을 구축하는데 브랜드의 자기 확인을 하고 미래상을 파악하고 브랜드 에센스 가설의 구출인데요. 브랜드 본질의 가설을 구출해야 된다 그 뜻입니다. 그리고 심볼 패턴 가설을 구축하고 브랜딩을 검증하기 위해서 브랜드 본질에 대한 가설을 검증하고 브랜드 에센스를 결정하고 결국은 브랜드 에센스라고 하는 것이 브랜드의 어떤 본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에센스라는 뜻이 미국도 우리나라처럼 한 단어가 여러 의미로 쓰이는데요. 에센스의 다른 의미는 본질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브랜드 심벌 패턴 가설에 검증을 하고 패턴을 결정하고 그 다음에 심벌 프레임을 개발하는데요. 브랜드명, 로고, 브랜드 아이덴티티 마크, 브랜드 정체성이 들어있는 어떤 마크, 브랜드 슬로건 이런 것들을 만들고 브랜드 심볼을 체크하고 상표가 법에 걸리지 않는가 상표 체크를 또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특허에 등록이 돼 있었을 때는 쓸 수가 없겠죠. 심볼 프레임을 개발하고 광고, 명함, 문구, 간판, 뭐 앱, 쇼핑백 이런 내용들을 파악하겠죠. 그리고 브랜드 커뮤니케이션 계획을 위반하는데 내부 대고객 커뮤니케이션을 이루어야 된다. 커뮤니케이션 이니셜이 잘못됐네요. 철자가 커뮤니케이션입니다. 심벌 개발에 있어서 목표 설정인데요. 브랜드 본질, 브랜드 에센스나 브랜드 개성을 구현하는데 고유 표현 소재를 살렸는가 아니면 심볼 사용 정기하게 용이한가 내용인데 여기에서 지금 중요한 6가지를 지적해 놨는데요. 가독성이 좋아야 된다. 잘 읽기 좋아야 되겠죠. 기억하기 좋아야 되겠다. 그리고 신미성 아름다워야 되겠다. 독특성 차별화가 있어야 되겠죠. 보편해야 된다. 항구성 오래 갈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비주얼 심벌 개발 기본 패턴들이 이런 것들의 로고와 마커 조합, 로고 마커와 로고 그래픽 요소 이런 것들을 고민해서 이런 브랜드 로고를 심벌을 이렇게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벌 개발에서 목표 설정에 중요한 내용은 이 6가지 내용을 항상 고려를 해야 되겠다 하는 내용이죠. 브랜드 심벌과 컬러인데요. 빨강색이 이 사람들한테 상당히 눈에 띄게 하는 시각성이 뛰어난 거 봅니다.
그래서 빨간색은 정열, 환희, 사랑, 파워 뭐 이런 것을 나타내기 때문에 이걸로 성공한 것들이 많죠. 말보로 담배, 페라리는 이게 뭐냐면 그 스포츠카입니다. 여러분이 뭐 잘 아시겠습니다만 상당히 고가이면서 유명한 거죠. 코카콜라야 뭐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겠고요. 빨간색이 상당히 심볼에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새로운 브랜드 상표 관리인데요. 새로운 브랜드의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서 법률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데 이 내용은 무슨 말이냐면 상표 등록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다른 사람이 쓰고 있어도 안 되니까 상표 등록하면서 그걸 파악할 수가 있고 아니면 내 브랜드를 보호받기 위해서 법적인 보호를 받기 위해서 상표 등록을 하게 됩니다. 외부로부터 브랜드를 획득하는데 외국 브랜드, 유명 브랜드를 썼을 때 라이선스라 그래가지고 계약을 해서 브랜드를 쓰게 합니다. 아니면 제휴를 하거나 인수합병을 통해서 잘 나가고 있는 브랜드를 획득을 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는 것입니다. 브랜드 계층인데요. 기업 브랜드, 사업 브랜드, 패밀리 브랜드, 개별 브랜드 이렇게 기업 브랜드가 만들어진 다음에 사업 브랜드, 패밀리 브랜드, 개별 브랜드로 이렇게 나눠진다는 것입니다. 사례를 보면서 이야기하면 좀 더 편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IBM, 소니 이렇게 만들어지면 여기에서 다시 사업 브랜드로 이렇게 뭐 파나소닉, 펜텍 이렇게 나눠져 간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서는 소니 시리즈가 나오고 뭐 식물나라니 코카콜라 같은 경우 뭐 아이맥, 슈퍼드라이, 아사히 맥주라든가 이렇게 해서 개별 브랜드 이 내용은 개별 브랜드로 왔을 때는 개개 상품에 대한 브랜드라는 것이죠. 패밀리 브랜드는 어, 카테고리에 속하는 제품군 같은 카테고리 그리고 기업 특정 제품이나 서비스 모든 것이 공통되는 이런 브랜드 그래서 크게 대별로 기업 브랜드, 사업 브랜드, 패밀리 브랜드 마지막에 하나하나의 상품이나 서비스에 적용된 그런 브랜드로 이렇게 구분을 해가면서 계층적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기업 브랜드를 만들어 놓고 이런 식으로 브랜드를 확장해 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어느 브랜드 계층으로 시장을 공략할 것인가 하는 브랜드인데요. 단일 브랜드로 갈 것인가, 조합 브랜드 전략을 쓸 것인가, 개별 전략을 쓸 것인가, 아니면 이걸 단계적으로 계속해서 써갈 것인가 하는 부분이죠. 예를 들어서 사례를 보도록 하죠. 필립스, BMW, IBM, 제록스인데요. 조합 브랜드 같은 경우는 토요타인데 토요타에 있는 마크 2라는 차량의 내용에 이렇게 조합 브랜드로 갑니다. 아니면 필립스가 필립 모리스, P&G 이런 식으로 상품 하나 개별 브랜드 제품에 관련된 독자 브랜드로 이렇게 가져가는 이런 방법이 있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 내용을 표로 이렇게 체계적으로 볼 수 있도록 정리해 놨습니다. 브랜드 체계와 전개 지역인데요. 로컬 브랜드 같은 경우는 각 나라 각 지역에서 개별적으로 전개하는 브랜드입니다. 그 지역에 맞게 거기에서 브랜드를 만들어가는 것이죠. 글로벌 브랜드는 전 세계의 이름과 그 이미지를 통일되게 시도하는 겁니다. 맥도날드, 베네통, 말보로 이렇게 그냥 전 세계적으로 쓰고 있죠. 그런데 이렇게 혼다의 아큐라 같이 어느 특정 지역의 이름을 별도로 붙이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역 한정 브랜드인데요. 국내의 특정 지역이나 문화, 풍토, 미각 등을 맞춘 브랜드인데 지금 똑같은 브랜드를 지역에 가면서 이름을 다 바꿨어요. 그래서 카타카와 서점이 동경에 가서는 동경워커 그리고 요코하마 가서는 요코하마워커 관서 가서는 관서워커 이런 식으로 지역별로 지역 한정 브랜드를 별도로 만드는 것 이런 것들이 브랜드 체계에 들어간다 하는 내용입니다. 브랜드 체계 전략 구축 단계를 이렇게 순서대로 쭉 정리를 해놨습니다. 여러분이 참고로 보면 되겠죠. 브랜드 커뮤니케이션인데요. 고객과 어떻게 소통할 것인가 하는 부분을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브랜드 커뮤니케이션 계획인데요. 통합 커뮤니케이션, 매체 개발하고 광고,
매체는 어느 쪽으로 할 것인가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매체를 개발하고 광고 크리에이티브를 개발하고 패키지 개발하고 상품 기획 사업 계획을 짜면 된다. 그리고 생활적 인사이트를 추출하고 광고 크리에이티브로 브랜드를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 고민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브랜드 포지셔닝을 잘 해야 되고 전략 타켓을 짜고 생활적 인사이트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 하는 부분인데 그것도 지금 브랜드 가치를 반영한 패키지 공간을 개발해야 되고 브랜드 관점에 매체 계획을 세우는데 시간대나 매체 종류를 어떻게 할 것이 좋을 것인가. 매체를 예를 들어서 선택을 하다가 하더라도 TV를 했다 그러면 시간대는 몇 시 때 하는 것이 낫겠는가 이런 것을 고민을 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브랜드 커뮤니케이션을 실행을 어떻게 하는 것인가 하는 내용을 도식화시켜 봤는데요. 이 표를 만들었는데 지금 노란색 컬러에 있는 내용을 차례대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목표와 대상을 놔뒀는데 내외부인데 어떤 일들을 하는 것인가 커뮤니케이션은 브랜드 커뮤니케이션은 내부 캠페인을 해야 된다. 그리고 사내에서 충분히 내용이 정리가 돼야 되겠죠. 그리고 또 내부 커뮤니케이션 활동을 했는데 사내 보호 활동이라든가 최고 경영자의 메시지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달이 돼야 되겠죠. 관계자 커뮤니케이션 활동한다. 기념 파티를 하거나 외부에서 정보와 발신 강화를 한다. 그 다음에 홍보 활동인데요. 기자 발표를 하거나 폴리시티 활동을 하거나 하고 기업 광고 캠페인을 하고 이제 외부에 지금 한 거죠. 상품 사업 연계 활동을 하고 기념품 발매하고 사회 공헌 활동한다. 사회 공헌 활동은 왜 여기가 나왔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사회 공헌 활동도 브랜드 인지도를 가져가는데 엄청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런 활동들로 해서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야 된다. 그러면 사내부터 시작해서 외부 광고에 이르기까지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고객이 소비자뿐만 아니라 사내의 직원도 커뮤니케이션 대상이 된다는 것을 여기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 표로 브랜드 커뮤니케이션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실행을 어떻게 하는가를 세부적인 내용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브랜드 마케팅에 대한 내용을 한 장에서 볼 수 있게끔 체계적으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비대면 강좌 듣느라고 수고했고요. 진짜 이제 이번이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비대면 강좌가 이루어져서 여러분 얼굴을 보면서 강의할 수 있는 기대에 부풀어 있습니다. 여러분 강의 듣느라고 수고했습니다.